자, 4교시 더 해요. 1시간 더 하겠습니다. 올라간 프린트물에 우리 인철인내 참고문에 숨었다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문제죠.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것. 틀린 것은 뭐냐 그랬는데 1번에 인철인내 참고문에 숨었다 해서 철도 선로 무제한의 플랫폼입니다. 이건 적용 안 받습니다. 자, 2번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공장 용도로 쓸 때 그렇죠. 안 받고. 3번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톨게이트 해야 돼요. 그죠? 여기는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돼 있네요. 휴게소 건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아요. 따라서 이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30m 이상의 건축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바로 그 경계선에 지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돼요. 가지적 문화재 4번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그래서 3번이 지금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 원위치에서 오늘 지금 어디 가냐면 우선 589쪽을 한번 펴봅니다. 사정결정이란 표현 나와주죠. 자, 제 설명은 제가 조금 틀을 좀 잡겠습니다. 틀을 잡고 지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요. 자, 여기 한번 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가 500제곱미터의 대지에서 상가 건물 5층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갑이라는 자가. 이렇게 되어지면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자다 해서 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건축주라고 표현합니다. 따르세요. 건축주. 건축주.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자. 이 자를 누구라고 한다? 건축주. 또는 시공자인 현대건설을 갖다가 지정해서 건축공사를 행하는 자, 이런 자를 뭐라고 한다? 건축주.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건축주가 여자가 허가를 받는 거죠. 관련 서류하고 그리고 설계 도면 등을 제출해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습니다. 자, 허가를 받고 나서 착공을 해야 되겠어요. 이 착공까지가 몇 년에 해당이 되어지냐면 이 착수를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바로 1년입니다. 1년. 꼭 잡아주셔야 돼. 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이제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이따가 한번 체킹을 해볼 건데. 자, 원칙. 허가받고 나서 착공은 몇 년에 해야 된다? 1년. 만약에 이 착공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하는 내용인데, 안 하면 절대적 취소 사유에 걸립니다. 필요적 취소 사유에 걸려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에 걸리는데 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왜 이 법조문을 두는 거냐 하는 거예요. 각종 행정계획의 변경 때문에 그래요. 보다 구체적인 행정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있죠. 용도지역이 바뀐다는 거나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착공을 안 하면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자,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준공사라는 말이 뭘로 바뀌었냐면 사용승인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자, 준공사라는 말이 뭘로 바뀌었다? 사용승인이었다. 자, 61년도에 건축법이 만들어지면서 91년도까지죠. 30년 넘게 준공검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준공검사라는 표현을 쓰다가 91년도부터 시작해서 95년도까지 이게 사용검사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사용검사라는 표현을 쓰다가 자, 96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는 사용승인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사용승인.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준공검사라는 표현을 써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준공하게 되지는 준공검사를 받는다라고 잘못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준공검사라는 말은 더 이상 뭐가 아니다? 건축법상 용어가 아닙니다. 지금 건축법상 용어는 사용승인입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담당 공무원들만 알고 있지 담당 공무원이 아닌 자들은 준공검사라는 표현을 써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비법적 용어를 구사하고 있죠. 우리 공인중개사는 전문인으로서 전문가로서 이 사용승인이라는 말로 해줘야 돼요. 자, 잠깐 바뀌게 되는 이유를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30년 넘게 준공검사를 했어요. 준공검사라는 용어로. 이 준공검사의 키포인트는 뭐였냐면 주된 내용은 반드시 현장을 2회 이상 방문입니다. 현장을 한 번 방문해 가지고는 안 돼요. 2회 이상 방문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아냈다 하면 그 당시에 이게 건축물이 이게 표준형 건축물로서
이 행정청에 있어서의 보증을 받는 건축물이다라고 인식이 되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청에 있어서 일단 이게 행정청이 보증을 하는 이런 보증을 서는 건축물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분위기는 중공업사는 말이죠. 아주 깐깐했습니다. 이의성분 이걸 갖다가 해야 되죠. 현장 방문해서 하는 겁니다. 내리는 겁니다. 아주 깐깐했어요. 그래서 중공검사를 받은 건축물은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런 건축주들이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1년도 안 돼서 이게 여름철에 누수가 되네. 옥상에서 물이 막 뚝뚝 떨어져요. 이게. 또는 결로현상으로 인해서 곰팡이가 엄청 쓸어버리는 거야.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건축주들이 누구를 상대로 해서 행정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은 아예 할 일이 업무가 마비가 돼요. 내가 지금 이 건축 허가권 하나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줘가지고 말이지 중공검사를 했는데 말이야. 왜 나는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나를 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돼버렸던 거야. 엄청나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야?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한 시점인 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지요. 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막 소송을 제기하니까 행정청이 업무가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설계자 그리고 감리자한테 대폭 책임권을 이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시장이지만 천안시장이지만 니네들한테 책임을 둘 거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완벽하게 감리 잘했고 그리고 또 설계 잘했고 그리고 너네들이 시공을 잘하면 내가 타치할 뭐가 없잖아. 나는 니네들보다 모르는데 니네들한테 책임감을 더 줄 거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봐라 라고 해서 사용검사라는 표현으로 쓰게 되어집니다. 이때는 이제 사용검사라고 이렇게 용어가 바뀜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를 조금 덜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중공검사였을 때는 말이죠. 벽지도 딱 발라놔야 돼요. 수돗물 나와야 됩니다. 화장실에 변기에 물이 나와야 중공검사 떨어져요. 그렇게 깐깐했던 중공검사가 이 사용검사로 바뀌면서 말이죠. 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만 완벽하다면 자기네들이 자기 업무를 갖다가 잘 해놓는다면 빈틈없이 해면 설계자가 설계를 잘해놓고 감리자가 감리를 잘하고 시공자가 자기 책임 업무를 다 한다면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죠. 육안으로 딱 검사하는 것을 사용검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준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건축사는 즉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뭐 가보니까 벽지도 안 발라 있지만 물도 안 나오지만 문제 없어. 사용검사증 내가 줄게. 해서 사용검사를 해버리는 거야. 증을. 그리고 어떤 건축사는 좀 뭐 힘이 좀 뭐 없다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해야 이제 행정청의 사용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깐깐하게 굴었어요. 기준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게 불과 5년 정도밖에 이게 용어가 사용이 되다가 이게 없어져요. 이게 없어지고 이제 사용 승인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러면 사용검사는 특별한 어떤 기준이 없었어요. 사용검사를 갖다가 하는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했겠죠?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용승인이라는 말로 용어로 바뀌는데 이 사용승인은 무슨 뜻이냐면 행정청이 현장 방문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안 하고 각자 이 건축 관계자들이 자기 업무를 갖다가 열심히 해놓으면 확실하게만 해놓으면 더 이상 내가 현장 방문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감리자한테 책임을 더 주어가지고 니네한테 확실하게 좀 감리만 해주면 내가 현장 방문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에 맞는 감리 완료 도서하고 공사 완료 도서가 나한테 제출이 되면 나는 니네들을 믿고 일단 현장을 나가지 않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때부터 사용승인이라는 용어로 바뀌면서 뭐가 돈 봉투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이제 깨끗합니다. 지금 절대 돈 봉투 오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기준에 맞는다면 내가 현장 나가지 않고도 내가 여기에서 뭐 하겠다? 일단 승인을 내겠다 하는 게 사용승인입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현장 안 나가 보니까 조금 찝찝하지. 그러면서 이때 생긴 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특별검사원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특별검사원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건축사로 하여금 지정을 해요. 전화가 그래가지고 당신이 말이지. 네 저기 뭐야. 무슨 건축물을 갖다가 이번에 여기에 중구청에서 사용승인을 갖다가 내야 되는데 가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 하고 이렇게 특별검사원 제도를 두게 되어지죠. 요게 이제 건축사한테 시키는 건데요. 일당을 얼마 줬냐면 일일 일당을 14만 원을 줬습니다. 14만 원. 이걸 주다 보니까 이 건축사들이 가지도 않고 전화로만 해.
그 건물 누가 설계했어? 누가 설계했어? 이야, 이거 내 후배네? 그래? 알았어. 딱 전화하고 끊고 전화하는 거야, 후배한테. 야, 그거 잘 지은 거지. 별다른 게 없지. 내가 이거 말이야 14만 원 받았는데 이번에 중구청에서 14만 원 받았는데 야, 내가 나중에 술 한 잔 살 거니까 그 건물 괜찮아? 아무 이상 없이 잘 지었지?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잘 지었다고 보고한다. 그래 가보지도 않고 이걸 갖다가 하게 되는 거야. 이걸 보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현장 방문합니다. 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원래 사용 승인이라는 취지는 이게 사용 승인에 대한 각종 제출된 서류가 기준에 적합하다면 아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승인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 가요? 그래서 이게 없어졌다. 이제는 완벽하게 이게 없어졌다. 깔끔하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중고검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다 지어지면 어떤 표현을 쓴다? 사용 승인. 지금부터 이제 사용 승인이라고 해야 전문가의 냄새가 나지. 중고검사라고 하는 순간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 승인 이렇게 표현하고. 자, 우리가 건축행위를 하는데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말이죠. 우리가 뭐가 하나를 갖다가 더 생겨났냐면 허가받기 전에 해당 건축물이, 해당 용도의 건축물이, 해당 규모의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가타부타를 결정받는 사전결정을 받자 하는 제도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사전결정을 받자 하는 제도가 생겨나는데 잘 보세요. 사전결정은 1991년도에 생긴 제도입니다. 91년도에 생겼다가 95년도에 폐지됩니다. 자, 폐지됐다가 10년 후인 2006년이죠. 2006년도에 새로 생겨서 현재 이루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전결정 제도가 왜 처음에 생겼다가 없어지느냐 하는 거죠. 자, 이 사전결정 제도가 91년도에 생겼을 때는 현장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사전결정에 대한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어요. 이 취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이 딱 들어오잖아요. 어떤 건축물이나 이제 기준 면적이 바닥 면적이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었어요. 이 기준 면적이 좀 큰 것들을 보면 어떤 건축물이나 뭐라고 얘기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건축허가 신청 딱 들어오잖아요. 이 건축법이 개정됐거든요. 올해부터는 91년도부터 적용될 때 이랬습니다. 공무원들이. 건축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건축허가 바로 못 들어옵니다. 허가 신청 못 들어오고 뭐부터 받아야 되냐면 사전결정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유도를 해버렸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를 갖다가 편하게 만든 제도가 아니고 이게 불편하게 만든 제도가 되어버린 거야. 더욱더 건축허가까지는 또 이게 시간이 걸리고 무조건 이걸 사전결정을 받도록 유도해버리니까 건축주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가 아니고 불편하게 이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제도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담당 현직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95년도에 이 제도를 폐지해버려요. 야, 건축주를 좀 보호하고 원활하게 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전결정을 주었는데 왜 니네들이 뭐 한다고 자꾸 이걸 유도하고 있느냐 하는 거야. 야, 일단 없애.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생겨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이 갑은 건축행위를 갖다가 천안시청에 가서 딱 갔어요. 이런 건축물을 갖다가 내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느냐. 내가 저기 어디 저쪽 하는 아산 쪽에서 저 예산 쪽으로 넘어가는 그 임야가 좀 있는데 그쪽에 좀 거기에다 천원주택 겸 내 땅이 좀 있는데 천원주택 겸 이게 내가 단독주택을 좀 짓고 살고 싶다. 이제 천안시를 가자가 좀 떠나서. 그래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장님, 제가 여기에서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얘기만 듣고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허가 나온다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사실 이런 서류가 기본적인 서류가 저한테 제출이 돼야 그걸 보고서 제가 허가를 할 수 있다 없다를 가타부타를 결정을 내릴 텐데 그래서 완벽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자신 있게 지금은 이 사장님 말씀만 드리고서는 제가 언급할 수가 없네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건축주 갑은 누구를 찾아가서 건축 설계자를 찾아가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저차저차해서 이런 건축물을 갖다가 짓고서 거기 전원주택 겸 거기다가 요즘에는 아웃도어가 유행이기 때문에 아웃도어 이 매장을 하나 거기다가 만들고 음식점도 하나 멋지게 크게 한번 지어서 숯불 하루구이집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느냐 하고 건축사무소에 찾아가니까 건축사무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계자 건축사가 거기는 계획관리지역이 거기가 이 유명한 지역입니다. 거기 조금만 가면 내포 신도시 나오거든요. 거기가 발전지역이고 좋은 땅 가지고 계시네요. 제가 거기에 들어가는 그 상거리에 있는 주유소를 제가 그쪽을 갖다가 이게 설계해서 할 수 있도록
예, 설계 도면도 그려주고 했습니다. 일단 뭐 착수할까요? 설계 도면 그려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만 붙이세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딱 붙여서 설계 도면을 빼가지고 갖다 들이밀었어요. 들이밀었더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지역이 말이죠.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갖다가 안 내주는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였거든요. 지구단위 계획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딱 해버리는 거예요. 시간 낭비했지, 돈 낭비했지, 뭐가 돼버릴 거예요.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하게 되어지느냐, 사전결정제도가 다시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2006년이에요. 그러면서 오늘날에 이루고 있다. 자,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전결정이라는 제도는 무슨 결정이냐면 해당 용도 지역 등에 있어서 건축행위를 거기에 그런 규모로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타부타를 결정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결정을 결정받았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이게 안 받아도 되는 거냐? 천만의 말씀이야. 자, 포인트는 뭐냐면 사전결정은 누가 누구한테 받는 거냐면 건축행위를 하려는 이 건축주가 건축허가권자에게 받습니다.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을 받기 때문에 사전결정을 통지받게 되지만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떠버리면 큰일 납니다. 다시 받아야 돼요. 건축허가. 이게 중요합니다. 2년. 이게 중요해요. 포인트는 이거야. 딱 하나 시험 문제 이거. 사전결정 받게 되면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몇 년 내에 받아야 된다? 2년. 그렇습니다. 2년 이내에 다시 받아야 한다. 꼭 잡아야 돼요. 자, 우리가 사전결정을 통제받게 되어지면 의제되는 게 있어요. 사전결정을 통제받게 되어지면 이것만큼은 의제된다.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자 이런 말입니다. 허가 등 받은 것으로 보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받은 것으로 보자, 받은 것으로 본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의제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자. 그 다음에 농지 전용입니다. 농지 전용의 허가를 갖다가 받은 것으로 보자. 그 다음에 산지 전용이죠.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자. 그 다음에 하천 조명입니다. 하천 조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자인데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떴어요. 다음 중에서 사전결정을 통지받게 되어지면 의제되는 것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 내용. 특히 시험 문제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자. 큰일 납니다. 건축허가는 의제가 안 됩니다. 또는 도로조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자. 큰일 납니다. 도로조명허가 받은 것으로 보자면 큰일 나요. 이 두 가지 이것만 좀 잡아주면 되겠어요. 이거야 이거. 시험 문제 나올 부분은. 자, 그러면 사전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체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봐요. 589. 589쪽 갑니다. 자, 589쪽 봤어요? 자, 사전결정 한번 네모 한번 딱 넣고 제2절. 사전결정 신청 봅니다. 밑줄 한번 거예요. 양가로 1번에. 자,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자, 이 부분에 밑줄 거예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밑줄 걷습니다. 자, 그러니까 허가 대상 건축물만 사전결정이 있는 거지 신고 대상 건축물은 사전결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중요한 건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허가 대상만 있는 거다. 신고 대상은 없다. 건축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내모였고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호 이상이 된 사전결정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자,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동그라미 1, 2, 3 묶어요. 자, 누가 누구에게 사전결정 신청한다? 이 내용이에요. 건축주 갑이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이 내용은 한번 잡고 뭐를 갖다가 결정 신청하느냐? 자, 1번 보겠습니다. 끝에 허용되는지 여부 밑줄 그 건축물을 거기에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거. 자, 동글배기 2번. 자, 동글배기 2번의 끝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뭐 이 정도만 밑줄 한번 걸었습니다. 기준 막 이런 말도 나오는데 자, 가타부타를 결정받는 거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필요 없고 양가로 2번 보겠습니다. 곧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의 동신청이라는 표현 나오지요.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위의 양가로 1번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입니다.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인의 심의입니다. 건축인의 심의 밑줄 한번 그어놓기만 해요. 건축인의 심의와 자, 두 번째 줄 끝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밑줄 그어요.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밑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네모 한번 엮어놓습니다. 사전결정 신청할 때 심의도 같이 신청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이행평가 검토도 같이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면 틀려요. 내용 아시겠어요? 그 정도. 중요한 거 없어.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심의도 같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자 넘어갑니다. 양가로 3번에 환경성 검토에 밑줄 긋습니다. 밑줄만 그어요. 환경성 검토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전결정 단계에서 이런 내용이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자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입니다. 밑줄 그어요.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관서의 장들이 또 있어요. 한강유역 유역 환경청장이라든지 금강유역 환경청장이라든지 영산강유역 환경청장이라든지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자 이런 자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협의에 동그라미 딱 쳐요. 자 뭐 이런 환경성 검토도 같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자 그러면서 통지에 밑줄만 긋습니다. 타이틀에. 자 그 다음에 02번 가겠습니다. 사전결정으로 인한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되는 거죠. 사전결정을 통지받게 되면 다음에 4가지가 의제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의제사항의 네모 엮어놓고 유예사에 따라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자 동그라미 1, 2, 3, 4 묶어놔요. 동그라미 1, 2, 3, 4 묶어놓고 이거 하나 시험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별표 한번 칩니다. 자, 4가지가 의제된다. 1번에 개발행위 허가 밑줄 긋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자. 자, 동그라미 2번에 봐요. 산지전용 허가와 산지전용 신고 나오죠? 밑줄 긋습니다.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자. 허가 등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동글배기 3번 갑니다. 끝에 농지전용 허가 신고 및 협의 밑줄 그어놓고 이것도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자.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자, 4번에 하천조명 허가에 밑줄 그어요. 자, 그런데 이건데 여기에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보자 하면 돼, 안 돼? 그렇지. 도로조명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 내용만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관계행정기관과 이 협의하자는 표현 나오죠? 이건 이순환에서 가서 할 겁니다. 협의의 동그라미만 한번 딱 쳐요. 자, 효력상실입니다. 03번에 효력상실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넣습니다. 가로 1번 봐요.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2년 이내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야 되죠. 2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밑줄 그어요. 건축허가를 신청하며 이 기간에 2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이 된다. 밑줄 그었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자 이거 봐요. 사전결정을 통지받고 나서 몇 년 내? 2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은 상실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사전결정을 또 받아라 또 받아라 또 받아라 이 뜻이야. 내용 됐어요? 됐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들어갑니다. 양가로 2번 봐요. 건축인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입니다. 자 여기도 2년 이내 동그라미 한번 쳐놓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밑줄 그어놓고 건축인의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까지 밑줄 그어요. 자 우리 규모가 커. 규모가 이제 크면 건축인의 심의 대상 건축물이 있어. 다중이용 건축물이야. 그건 삼순환에서 갈 거야. 16층 이상 건축물을 짓는다 하면 내가 짓는다 하잖아. 그러면 여기다 짓겠다 하면 이게 천안시에 우리 건축위원회가 나와서 심의를 해줘야 돼 이걸. 그러면 내가 심의 받아내서 그래 그 정도면 괜찮겠네. 뭐 별다른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 붐비지 않겠네. 그 정도 건축물이 들어온다 해도. 그래 심의를 받아냈으면 내가 몇 년 내에 착공을 해야 돼? 2년 내에 착공해야지. 안 해버리잖아. 그러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또 거쳐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자 그러니까 그것 놓아두고 사치스럽게 그것까지는 못 잡는다 하더라도 이건 잡아야 돼. 다시 사전결정 받고 나서 몇 년 내에 허가 신청 다시 해야 된다? 그래 2년. 이 2년은 중요한 년이야. 놓치면 안 돼. 잘 붙잡아야 되는 년이요. 중요한 년이다. 진짜요. 자, 그 다음에 건축허가 등 이렇게 나오죠? 자, 그걸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야. 그리고 지금 체킹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잘해. 제가 먼저 틀을 잡고 체킹을 하겠습니다. 잘 봐요. 건축허가요. 원칙적인 건축허가권자가 누구냐 그런 거야. 원칙적인 건축허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잘 보세요. 시장군수구청장이요. 이렇게 뒤다가 작년에는 뭘로 바뀌었냐고. 그러면 제주도는 시장군수구청장 할 일을 도의사가 다 한 다음에 제주도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면 제주도는 그러네 허가권자가
특별자치 도지사 써야 되겠네. 그래서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었다고. 그러다가 또 작년에 또 어떤 이유 제기했냐면 야 세종시는 시군구가 없잖아. 그러면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맞아. 그러면 세종시장 여기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또 이렇게 세종특별자치시장 이런 게 공법의 특징이야. 그때그때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게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이런 것들. 거기에 이제 특별자치시장, 자치시장. 그 다음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저 같이 해요. 원칙적인 허가권자 시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다시 한번 갑시다. 원칙적인 허가권자 누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자, 이거 봐요. 여기서 구청장은 지금 여기에 서북구청장, 동남구청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자치구청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 내가 삼순환에서 갈 거야. 여기에서 허가권자는 천안시장을 얘기하는 거야. 천안시장이 여기 들어가. 서북구청장, 이 동남구청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또 이제 또 실무에서 야야 내가 지난번에 건축허가 받을 때 서북구청장으로 가서 받았는데 서북구청으로 가서 뭔 소리 하냐 이렇게 질문 안 하기 하지 마. 법조문은 그렇게 듣고 유임하는 사항이 있어. 이건 내가 삼순환에서 할 거니까 그런 거 질문하지 마. 제가 하자는 대로 해. 하는 거나 좀 해줘. 여기는 자치구청장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동대문구청장 그 다음에 여기에 종로구청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삼순환에서 서북구청장 얘기가 나와. 그건 지금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원칙적인 허가권자 시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런데 우리 예의적으로 서울시나 광역시에서는 큰 건축물 들어오잖아. 그러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 법정으로는 또 이것만 나열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사람이 또 따지겠지. 그러면 세종시하고 제주도는 어떻게 되냐? 큰 건축물 들어올 때는 맞아. 이게 빠졌네? 그러면 이제 거기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여기 특별자치도지사 또 들어가겠지. 거기 이제 한 2년 남았어. 그 법정으로 바뀌어지는 게. 지금 법정은 그대로 취재되니까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해. 너무 머리가 좋아도 안 좋아. 점수가 안 나와. 앞뒤가 꽉 막히신 분이 빨리 합격해. 알려주는 대로 그냥 뭐 생각이 없어. 그냥 이것만 쏙쏙 들어갈. 너무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조금 시간적으로 올 안에 따야 되니까 멍청하게 잡아가는 거야. 이것만 줄되고 있어. 이런 것만 나와. 법조 여기에 없는 것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이 공법의 특징이야. 허점이 많아. 공부하다 보면.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큰 건축물 들어온다 하면 자기가 허가를 내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제 큰 건축물을 뭘로 잡아갈 거냐면 대형 건축물을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그러면 대형 건축물은 몇 층 이상을 얘기하는 거냐. 21층 이상을 얘기해. 21층 이상.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가 이따 체킹할 거예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10분의 3 이상 증축에 의해서 10분의 3 이상 증축에 의해서 이게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진다면 다시 말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즉 연면적 8만 제곱미터가 15만 제곱미터가 됐다. 즉 다시 말해서 18층이 이 10분의 3 이상이 30% 이상의 증축에 의해서 25층이 됐다. 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들 이런 내용이야. 자, 대형 건축물 몇 층 이상?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얼마? 옳지. 이런 거야. 그런데 뭐는 제일이냐면 이제 이게 중요해. 이게 꼭 시험 문제로 나온다가. 이게 꼭 나오는 게 한 번 나오고 말해야 되는데 이 질문은 꼭 나와. 우리 공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지방 건축에는 심의 거친 건축물 있어. 심의 거친 건축물이야. 이 세 가지 거는 제외돼. 이 세 가지 거는 제외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요거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를 낸다 하면 틀려. 구청장 허가권자야. 아시겠어요? 이것 가지고 비든다고. 참말로. 잠깐만.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도내에서야. 충청남도, 경기도 도내에서 큰 건축물 들어온다 하면 어떡할 거냐. 꼭 시험 문제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질문이 뜬다고. 큰일 나.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야. 건축법에서는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다.
이거 잡아야 돼. 근데 다음 주에, 내주에 하는 다음 주에 가면 주택법에 이게 허가권자로 또 나오는 데가 있어.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신고자 나오거든. 그러니까 다음 주 할 것은 생각하지 마. 이번 주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다음 주 거까지 사치스럽게 생각해. 일단 건축법에서는 허가권자로서 도지사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자, 그러면 잘 봐봐. 이 충청남도, 충청북도, 그리고 경기도, 이 도 내에서야. 도 내에서. 도 안에서지? 도 내에서. 도 내에서 대형 건축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 내에서 일단 허가권자는 누구냐면 도 내에는 시군밖에 없잖아. 도 내에는 시군밖에 없는 거야. 시군이지? 그래서 도 내에서는 시장군수가 허가권자야. 시장군수가 허가권자 이렇게. 그런데 도 내에서는 허가를 갖다가 시장군수가 대형 건축물이 들어올 때는 허가를 막 내주려고 그래? 안 내주려고 그래? 내가 시장군수라고 생각해봐. 큰 건축물 한 30층 건물이 들어온대야. 그러면 허가를 막 내주려고 그래? 안 내주려고 그래? 내주려고 그러지. 왜 내주려고 그러겠어? 그렇지. 세수학권 차원에서. 이게 지방세, 이게 제한세 있잖아요. 이게 첨예하게 될 때 있어, 이게. 제가 그걸 갖다 이순환에서 얘기할 거야. 이게 중구와 이게 종로구에 걸친 건축물 가지고 이것 가지고 막 팀이 싸움 많이 합니다. 중구하고 중구청하고 종로구청하고. 그건 다음에 하게. 이순환에서 할 거예요, 제가. 일단 이건 세수학부 차원에서 시장군수가 돈에 들어온다면 큰 건축물 들어온다면 무조건 허가를 내요. 이게 언제 생긴 제도냐 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자 하는 제도가 2001년도에 생깁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막 이 시장군수가 대형 건축물을 짓는다면 막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지방 세수학부 차원에서. 이게 어디에서 있었느냐? 양평, 가평, 청평 이쪽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막 오스타 파라곤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 건축물이.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가 거기서 그 허가 내버리면 건축물 하나 이게 건축이 됐을 때 탄소 배출량이 말이죠. 이 저기하고 비교가 안 돼. 우리 차량에서 이게 많은 공해를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많은 이 탄소 배출량이 건축물에서 배출이 돼. 왜 그러냐면 이 건축물에서 전기 쓰려면 전부 다 이게 전기 왔다 갔다 하자. 이 엘리베이터도 있죠? 이게 다 전기 들어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데 발전소에서 이게 떼가지고 이게 소각시켜가지고 화력발전소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되잖아. 거기서 배출되는 탄소가 엄청난 거야. 그래서 건축물이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습니다. 건축물 때문에 이게 오염이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래요. 우리 이게 버스라든지 이거 내뿜는 매연 이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실제적으로. 이게 더 큽니다.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초반에 말이죠. 이게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무엇 때문에 가장 많았냐면 자동차 때문에 많은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도 뭐 연탄 집에서 따는 건축물 거기에서 배출되는 게 어마어마해요. 이게 환경 오염의 주된 요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안 되겠다 싶어서 2001년도에 생깁니다. 이게 도지사의 승인을 받자 하는 제도가 생겨요. 결론적으로 누가 누구의 승인을 받냐면 허가권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거지 건축주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야. 이 말 이해 가요? 허가권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승인이 안 떨어지면 허가를 낼 수 있다 없다? 그래, 잠금장치를 마련해놨다고 이게. 그래서 대형 건축물이야. 첫 번째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대형 건축물이니까 몇 층 이상? 옳지 21층 이상. 자,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 얼마? 옳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야. 물론 10분의 3 이상에 대해서 뭐 이 증축에 의해서 이런 건축물이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이게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 내용이 이게 대형 건축물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연환경하고 이 수질이야. 자연환경과 수질 이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 3층 이상이거나 이렇게 나와. 3층 이상이거나 또는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야. 10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이 그런 게 아니고 5가지만 그래요. 5가지만. 이걸 어떻게 잡아갈 거냐면 011로 일수관태로 잡아갈 겁니다. 유락시설과 숙박시설 항상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랬어요. 011로 일수관태로 잡아갈 겁니다. 이렇게 잘 보세요. 이 머릿속에 정리해야 되니까. 나 집에 가서 해야 돼. 천만의 말씀 안 된다니까. 여기서 집어넣어야지. 자,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잡아갈 거냐면 이거 자수의 삼촌으로 잡아갈 거야. 이렇게 자수의 삼촌. 삼촌인데 삼촌으로 잡아가죠. 삼촌. 자수의 삼촌 이렇게 갈 거예요. 삼촌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수의 삼촌 그래서. 그러니까 뭘로 자수하냐면 011로 해야 돼. 010으로 하면 안 돼. 011로 옛날 거로 해야 돼. 011로 누구한테 하냐면 유숙한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숙이 누구냐고 또 따져. 그냥 지어낸 거요. 삼촌 비슷한데 삼촌 중에서 말 안 듣는 삼촌이 유숙이야. 자, 따라서요. 자수의 삼촌. 011로 유숙한테. 자수의 삼촌. 011로 유숙한테. 자, 이게 공동주택이야. 따라서요.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은 1종근생, 2종근생. 2종근생이지. 2종근생이야. 규모에 상관없이. 따라서요. 일반 업무시설. 일반 업무시설. 대표적인 오피스텔입니다. 자, 따라서요. 유락시설. 숙박시설. 나 따라서 해야지. 안 따라서면 나 몰라. 자, 자수의 삼촌. 011로 유숙한테. 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이 이상이 되는 이 5가지 건축물인데 만약에 이 5가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3층 미만이 되고 2층이 되어지면서 연면적이 예를 들어서 800제곱미터까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용 이해 가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이 규모가 든다 하더라도 5층 건물이 든다 하더라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죠? 뭐 휴게용시설 같은 게 괜찮네. 이것만 011로 유숙만 그렇다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모든 건축물이 그런 건 아니다. 이 시험 문제는 무조건 해마다 나오는 시험 문제. 지금 이 영역은 매년 시험 문제예요. 나오나 안 나오나 봐. 입증시키는 거니까. 자, 따라서 합니다. 자수의 삼촌. 011로 유숙한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주거환경보호입니다.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이에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이다 이렇게 되면 도지사가 지정공간원 구역에서 요건 규모에 상관없습니다. 유숙 이렇게 갈 겁니다. 유락시설과 숙박시설이다 이렇게 갈 겁니다. 이거 안 지울 거예요. 안 지울 거니까 제 설명 좀 듣고 잘 봐요. 이거 잘 봅니다.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보호라는 말로 출발이 되어지면 규모에 상관없어요. 이게 규모에 상관없고 유락시설과 숙박시설은 모두 다 1층이 되다 이건 승인받아야 돼. 500제곱미터가 돼도 승인받아야 돼요. 내용 이해 가요? 규모에 상관없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의 저해 요소가 되는 유락시설과 숙박시설만 승인받으라는 얘기지. 주거환경, 교육환경으로 출발되는데 이게 들어가 버리면 또 안 돼. 예를 들어서 일반 음식점 바지락 칼국수집이 있어가지고 내가 교육환경 공부가 안 된다 이런 건 없지. 뭐 말인지 가요? 네. 이 세 가지는 저해 요소가 아니라고 이거에. 이거의 저해 요소는 이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자, 다시 갑니다. 따르세요. 자수의 삼촌. 011로 유숙한테. 삼촌이 자수했겠어 안 했겠어?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그런 것도. 그래가지고 삼촌을 죽여버린 거야. 죽여 해가지고 삼촌 죽었지? 삼촌 죽었으니까 여기에 삼촌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삼촌 들어가면 안 돼. 삼촌 죽었다. 여기 쓰면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규모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011로 삼촌 죽어버렸으니까 신고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유숙만 남았지. 유숙만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요. 자수의 삼촌. 011로 유숙한테. 죽여. 삼촌 죽었다. 유숙만 남았다. 꼭 잡아야 돼.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도지사의 승인받자.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받자 하는 게 세 가지지. 첫 번째가 무슨 건축물? 대형 건축물. 대형 건축물 몇 층 이상? 옳지. 연면적 합계 얼마? 옳지. 10만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나와? 자수의 삼촌. 011로 유숙한테. 세 번째가 뭐가 나와? 죽여. 삼촌 죽었다. 유숙만 남았다가 나온다고. 시험 문제 해마다 나오는 영역이야. 나 이거 톡 틀려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 도지사가 지정 공간원 구역에서 3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인 이 유락시설과 숙박시설이 하나요.
그렇지. 규모에 상관없다니까. 도지사의 승인 맞죠? 뭐 틀린다고. 자, 이렇게 되어져. 이 내용을 지금 체킹만 할 거야. 간단하게. 5901, 591, 591쪽 허가권자 양가로 1번에 네모 엮어놓고 1번 원칙의 동그라미 치예요. 자,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밑줄만 긋습니다. 자, 밑에 반가로 2번 예외 동그라미 칩니다. 예외 동그라미 쳤어요? 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서 특별시장 네모, 광역시장 네모 딱 엮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네모 엮어요. 네모 엮었어요? 자,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다음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밑줄 그어요.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 네모, 광역시장 네모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의 동글배기 딱 칩니다. 원래 구청장이 허가를 내야 되는데요. 자, 동글배기 1번 봐요. 동글배기 1번 옆에다가 써놔야지. 대형 건축물 이렇게 한번 딱 쓰고. 대형 건축물 몇 층 이상? 21층 이상. 옳지. 연면적 합계 얼마? 옳지. 10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란 말이 잘 안 잡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63빌딩 있어요? 연면적이라는 말 자체는 건축물의 연면적이라면 지하층 포함돼야 안 돼? 아, 또 그런다. 나 참 미치겠어. 아, 용적률에서만 빠진다니까. 징그러. 포함되는 거야. 그러면 63빌딩 지하층부터 쫙 연상해야 돼. 뭐 아쿠아리움 무슨 놈의 수족관 있고 거기서부터 쫙 63빌딩. 이게 약 15만 제곱미터야. 그러면 10만 제곱미터라는 얘기는 어마어마하다. 63빌딩의 3분의 2 정도가 되니까. 이해 가요?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그럼 동그라미 1번에 허가를 받은 건 층수가 21층 이상 밑줄 긋고 동그라미 1번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 밑줄 긋고 동그라미 2번 이 두 가지지. 가로 열고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 밑줄고요. 10분의 3 이상. 이 말은 무슨 말이야? 30% 이상이지요. 증축의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합니다. 자, 동글배기 2번 가겠습니다. 다만 나오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됩니다. 자, 공장의 동글배기 딱 치고, 자, 그 다음에 창고의 동글배기 딱 치고, 디귿번에 지방건축물의 심의를 거친 건축 심의의 동그라미 쳐요. 이 세 가지입니다.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축물입니다. 이건 제외하고, 이건 구청장이 허가를 냅니다. 자, 밑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에 뭐 딱 엮고, 도지사의 사전 승인은 갑이 받는다. 건축주 갑이 받는다. 이게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받는다. 그래요.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받습니다. 자, 시장군수는 밑줄 긋고 밑줄 두 줄 그어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네모에 꽂았습니다. 자, 도지사 승인은 시장군수가 받는다. 갑이 받는다. 옳지.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받습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1번에 위에 양가로 1번에 2에 해당하는 건축물 밑줄 두 줄 그어요. 대형 건축물 이렇게 써야지. 대형 건축물은 몇 층 이상? 20. 옳지. 연면적 합계 얼마? 옳지. 10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동그라미 치고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각종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등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받는다. 이런 내용이야. 안 받는다. 자, 넘어갑니다. 592쪽에 보면 재료의 2번으로 갑니다. 자연환경 밑줄 두 줄, 수질 밑줄 두 줄. 자수의 자자 동그라미 숫자 동그라미 치죠. 자수의 3층 가야 됩니다.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 이 건축하는 3층 이상입니다. 자,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밑줄 그어놓고 3층 동그라미 1,000 동그라미 쳐야죠. 자수의 3천에 걸립니다. 내용 됐어요? 자, 유락시설과 숙박시설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 011로 유수관한테 잡아갈 겁니다. 자, 1번 공동주택에 밑줄 그어놓고 공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2번에 가로 열고 일반 시점 밑줄 그어놓고 1에 동그라미 쳐요. 자, 3번에 일반 업무시설 밑줄 그어놓고 가로 안에 1에 동그라미 칩니다. 01로 유수관한테 갈 겁니다. 유락시설의 유자 동그라미, 숙박시설의 수개 동그라미 칩니다. 따라서요. 011로 유수관한테 011로 유수관한테
자, 반가로 3번 갑니다. 주거 환경 밑줄 두 줄, 교육 환경 밑줄 두 줄 거예요. 죽여 잡아야 되죠. 자, 삼촌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삼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의사가 지정 공간은 구역 안에 건축하는 유락시설, 숙박시설입니다. 자, 유락시설 밑줄 두 줄, 숙박시설 밑줄 두 줄, 위에 동그라미, 숙에 동그라미 칩니다. 위숙만 남았다. 죽여, 삼촌 죽었다, 위숙만 남았다. 잡아갈 수 있겠어요? 자, 밑에 갑니다. 밑에. 자, 반가로 2번에 허가 거부라는 표현 나와요. 나와요? 네. 밑줄 긋고 거부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딱 치고 별표 딱 해놓고 자,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594쪽 갑니다. 594. 자, 594쪽을 보면 거기에 보니까 양가로 4번에 건축허가 취소 나와요. 네. 건축허가 취소 밑줄 긋고 취소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자, 양가로 5번 갑니다. 양가로 5번에 건축허가 제한 등 나오죠? 밑줄 긋고 제한에 동그라미 딱 치고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것과 연동돼서 시험 문제가 해마다 나오는 파트입니다.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낼 곳이 없어. 이게 안 나와버리면. 자, 이게 해마다 나오는 영역입니다. 건축 허가의 거부가 있고 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제한이 있습니다. 구분해야 돼요. 건축 허가 거부는 일단 허가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지. 거부해버리는 거니까. 허가를 거부해버리는 거니까. 취소라는 것은 허가 받아놨다 안 받아놨다? 받아놓은 걸 취소해버리는 거지. 내용 이해 가요? 자, 제한이라는 것은 건축허가 내주려고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그것만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허가를 내놓은 상태에서 착공하는 것까지 제한할 수 있어요. 착공하려고 그래.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내용 아시겠어요? 요건 허가를 안 내준 상태, 요건 내준 상태에서 취소 들어가 버리는 거, 요건 안 내준 상태에서 제한할 수도 있고 내준 상태에서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세 가지가 구분이 돼야 돼요. 무지하게 중요한데요. 제가 먼저 체킹을 하고 자, 이거 거부부터 한번 봅시다. 거부부터 제가 설명을 먼저 해야 되겠네. 그래놓고 체킹을 한번 해봅시다. 건축허가 거부 잠깐만. 자, 건축허가 거부 잘 봐요. 건축허가 거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건축 허가 신청은 허가 신청이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건축주가 이게 제출한 관련 서류가 말이죠. 건축 기준에 적합하다면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속적 행정처분이다. 행정청에 있어서 이 기계적인 처분이다 해서 기속행위라는 표현을 쓴다고. 기속행위라는 말을. 행정청의 양자택일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준에 적합하잖아. 그러면 내가 아무리 표기가 싫다 하더라도 그놈하고 내가 담당 공무원하고 싸웠어. 치고받고. 그랬다 해더라도 기준에 적합하면 나한테 허가 처분을 떨어져야 되는 거야. 이걸 기속행위라고 그래. 행정청에 있어서 재량성이 전혀 인정이 안 돼. 내용 이해 가요? 기계적인 처분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 그런데 이게 언제 생기게 되어지냐면 이 거부제도가 이건 이제 재량이거든. 이것만 재량적 행정처분이야. 재량행위라 그래. 이것만 그래. 재량행위가 이게 90년대 초반에 92, 3년도에 생깁니다. 92, 3년도에 생기는데 92, 3년도에 생기는데 이때 이제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 첫 번째가 이제 유락시설하고 유락시설과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이에요. 이 시설에 요 시설을 거부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기준에 맞는 허가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이 내용이 왜 생기냐면 이게 이제 어느 때 생겼냐면 90년대 이제 초중반에 생기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당시가 어떤 때냐면 신도시 때문에 그랬어요. 일기 신도시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제 그 대화동에 살았기 때문에 일산 신도시를 예를 들겠습니다. 일산 신도시를 보면 대화역이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지구단위 계획은 제가 정확히 이 시청을 고양시청을 가서 제가 확인을 다 했어요. 이게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인데 이걸 좀 확대해 놓고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중앙로라고 이게 중앙로고 이 토지 구역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구입됐어요. 이렇게. 토지 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 400평 단위로 해서 이렇게 블록블록 해서 이걸 갖다 경쟁 잘 시키니까
어디가 다 매각되냐면 여기가 다 매각됐지? 여기가 도로배이니까 다 매각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아파트 여기에 후사면에 20m 도로가 있고 아파트가 쫙 들어온 거라고. 여기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여중 있고 막 초등학교, 대화초등학교, 장성초등학교 막 이게 있거든요. 자, 이런 데야. 근데 이 부분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후사면에 있는 이 부분의 획지가 전부 다 필지가 미달이 되는 거야, 이거. 이게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국토지공사죠. 이때 당시에 바로 국토교통부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거 여기가 어차피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것들은 이때 당시에는 뭐였냐면 전부 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만 들어야 한다 였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여기를 모텔 들어올 수 있도록 숙박시설 용도로 공급하자 그랬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한 거지. 바로 변경하자마자 이게 몇 수십 대 1로 전부 다 팔려나갑니다. 그러면서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모텔이 말이죠. 호텔급으로 다 들어왔어요. 한 10층 건물이에요, 이게. 1, 2층 모텔이 아닙니다. 일산의 대화역에 가면 한 10여 층 건물이야. 10층에서 한 15층 요 사이로 되어 있을 거야. 거기에 보면은, 층수가 보면. 이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모텔이 다 돌아버린 거야. 이쪽에도 모텔이 다 들어왔어요. 모텔 용도로 다 숙박시설 용도로 이게 지구단위 계획을 바꿔가지고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그때 당시에 90년대 초에 말이죠. 엄청나게 뉴스에서 떠들었어요. 이게 모텔이 일산 대화역에 있는 모 모텔 등이 엄청나게 잘 된다고. 엄청나게 잘 돼. 그래가지고 뭐 몇 교대를 한대 뭐 이런 것들이 막 좀 너무 선정적이긴 하지만은 이런 게 뉴스 시간에 막 나왔다고 이게. 근데 요게 이제 요게 서울 수도권에서 여기 외곽으로 가다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전망대도 있어. 파주 오두산 전망대 있고 임직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 관광 코스가 괜찮거든. 드라이브 코스로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막 가속하고 젊은 사람들 막 100, 한 50 막 이렇게 밟아버립니다. 여기에 꽉 밟아서 가는 거야. 근데 서울 유곽 사람들이 여기만 이렇게 갔다 가면 되는데 꼭 여기를 들렸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엄청나게 이게 잘 된다고 이게 소문이 났어.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90년대 이제 요 2, 3년 정도에서 말이죠. 입주를 하게 되지. 이게 먼저 들어왔고 아파트가 이제 나중에 입주를 해. 근데 불과 20m야. 보고 모텔이 있는 거야. 아파트 가격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안 나가지.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육환경,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들어왔다 해가지고 이거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고양시 이 교육청이 이게 중앙로가 개통이 되기 전이야. 전철은 앞으로 1년 6개월 남았어. 이때 당시 고양시 교육청이 어디에 있냐면 교육청이 정발산에 있는데 여기 모두 가가지고 정발산에 가가지고 피켓 들고 싸웠어요. 이게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우리 학교도 이게 그렇고 좀 그렇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법조문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락시설과 숙박시설. 그래서 숙박시설이 이제 요때 이것 때문에 생겨났고 이 유락시설 봅시다. 유락시설을 보면 우리 일산 신도시가 쭉 가다 보면 말이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마두역이 있어요. 마두역. 이 마두역의 대각선으로 약 한 300m 떨어진 이 부분에 뭘로 이제 토지 공급을 하게 되어지냐면 이걸 유락시설 용도로 공급해요. 유락시설 용도. 다양한 용도가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유락시설 용도니까 카바레 용도예요. 한마디로. 이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 그러면서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이게 유락시설 카바레 용도로 들어오도록 하는데 이게 나이트클럽이지? 나이트클럽이에요. 이 나이트클럽을 갖다가 부지를 먼저 받은 거야. 기득권 보호지. 그래서 이게 지금 건물은 안 지어졌다고. 모텔은 먼저 지어졌어. 이게 안 지어진 상태야. 막 피켓 들고 막 싸우는 거야. 그래 이 법조문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나중에 이게 유락시설로서 나이트클럽을 짓게 돼요. 나이트클럽을 짓게 되는데 법조문은 저게 생겼어. 근데 이게 대법원까지 갔다고. 증거 들이맨거지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는 이 법조문이 있기 전에 이걸 갖다가 받았기 때문에 이걸 나이트클럽을 지어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조정이 났습니다. 이게 이제 이 나이트클럽이 이게 터널 나이트클럽인데요. 이게 터널 나이트클럽인데 이 터널 나이트클럽이 주인이 지금은 김 씨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좋은 사람들 해가지고 주병진 씨 있죠. 그분이 대표였다. 진짜 사장이었다. 바지 사장을 내걸고 그런 얘기가 있기는 했었어. 근데 지금 주병진 씨 혼자 살죠? 네. 건강도 안 좋고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터널 나이트클럽인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그런 말이 있었어. 좋은 사람들 할 때 돈 많이 벌었을 때. 터널 나이트클럽인데 이게 지금 대법원까지 갔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3심에서 이제 확정이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건 어쩔 수 없다. 저 법조문이 생기기 전에 이걸
이 가발의 용도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거 뭐 나이트클럽을 짓도록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여기서 이때 터널 나이트클럽이 어떻게 했었냐면 동양 최대의 나이트클럽을 짓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런데 조정을 나섰지. 야, 동양 최대는 하지 말고 고양시 최대. 그래서 고양시 최대로 나이트클럽이 들어와요. 이게 터널 나이트클럽입니다. 근데 제가 한 20년 동안 이게 일산에서 살면서 지금 세종으로 이사 왔습니다만은 이게 한 번도 가보질 못해요. 터널 나이트클럽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이제 마누라는 가봤겠어 안 가봤겠어? 어떻게 알았어? 가본지? 그것도 이제 이 얘기를 안 타가 여기 이게 백석역 쪽에 여기 마두역 거쳐서 백석역이 나오는데 백석역에 코스트코가 있어요. 코스트코가 처음 생겼을 때 코스트코를 우리가 많이 이용합니다. 지금도 대전에 있는 코스트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 참 편리해요. 쇼핑하기도 편하고 꼭 제가 꼭 원하는 물건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예, 고양이 물건은 거기밖에 안 팔아. 그래가지고 고양이 캔을 그래서 캔 사러 거기까지 간다니까. 근데 이제 코스트코를 가는데 이렇게 가 이렇게 가는데 이 가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게 터널 나이트클럽을 갖다가 가르치면서 이거 뭐 옛날에 주병식 씨 거라고 주병진 씨 거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하마터면 여기 터널 나이트클럽이 안 들어올 뻔해서 못 들어올 뻔했거든. 그러면서 내가 이 얘기를 갖다 운전하면서 했지. 그랬더니 마누라가 엉겹길래 나 저기 가봤는데 그러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불과 한 800m밖에 안 돼, 이제. 800m 동안에 내가 조금 약간 떨리더라고. 그런데 들은 척 해야 돼, 안 들은 척 해야 돼. 안 들은 척 해야 되는데 자꾸 신경은 거슬리겠어, 안 거슬리겠어? 거슬리지? 그러면서 이제 코스트코에 가서 카트 가지고 이제 들어갈 때 나도 조금 그러니까 누구하고 갔냐고 좀 묻고는 싶잖아. 에? 내가 잘못된 건가? 묻는 게 정상 아니야? 그래 한번 물어봤더니 친구들하고 갔다고 하더라고. 그럼 믿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갔다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의미로서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해. 막 이러면서 막 여기서 돈을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뿌려가지고 5,000원짜리 한 장 주워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뒤로 약 밥만 먹으면 소화가 이틀간 안 되더라고. 설마 옛날 애인하고 갔겠어? 이해해야지. 갔으면 어떻게 하자고 그래 지금. 여태까지 살았는데. 근데 여기는 가면 터널 나이트클럽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모닝 있잖아요. 모닝에다가 여기다가 딱 등을 달아 이렇게 등을 달아가지고 터널 나이트클럽 이렇게 써가지고 간다. 밤에는 돌아다녀. 밤에 묘하게 10대씩 돌아다녀. 10대씩. 근데 이 뒤에다가 내가 한번 따라다녔거든. 갔더니 전부 다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 모닝. 자, 이때 생긴 게 딱 두 가지 시설이에요. 무슨 시설? 유락시설과 숙박시설. 이 두 가지는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이게 나와. 그 다음에 이게 3년 전에 생긴 내용이 있어. 3년 전에 생긴 내용이 바로 뭐냐면 비만 왔다 하면 물에 잠기는 지역이야. 이 지역이 상습 침수 지역이라 그래. 상습 침수 지역에 지하층을 갖다가 지어가지고 이게 거실 용도라 또는 주거용으로 이용할 때요. 거실용, 주거용이요. 거실용으로, 주거용으로 지하층을 쓰겠다 하면은 비만 왔다 하면 상습 침수 지역이야.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하층 만들어가지고 세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허가가 안 나올 수 있다고. 이 두 가지거든. 이거 잡아주셔야 돼.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무슨 시설? 유락시설과 숙박시설이 기준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이 거부드릴 수 있어요. 안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상습 침수 지역에 지하층 건축할 때야, 주거용이나 거실 용도야. 그러니까 만약에 상습 침수 지역에 창고 짓겠다 하면 허가, 이건 나지. 거부할 이유는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창고가 물에 잠겨도 괜찮아, 그런 건. 그래.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체킹할까요? 자, 허가 거부 보면 거기에 허가권자는 네모였고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밑줄 긋고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25조에 따른 한국 건축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 준수 여부 확인 밑줄 이게 신설됐어요. 확인만 밑줄 그어놓습니다. 뭐 자세히 알 건 없어요. 허가권자는 네모였고 다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건축계획의 심의 밑줄 두 줄 그어놓고 거부할 때는 자기가 단독으로 거부할 수 있어. 심의 거쳐서 거부해야 돼.
그렇단 말이야. 합의제 행정기구 심의를 거쳐서 거부해야 돼.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거부할 수 있다. 이게 1, 2번 묶어놓고 별표 치는데 유락시설 내모였어야지. 그 다음에 숙박시설 내모였고 이 두 가지요. 자,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내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도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밑줄 그어요.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밑줄. 딱 두 가지 시설. 무슨 시설? 무슨 시설? 유락시설과 숙박시설. 거부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준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2번 가면 구두기 법률에 따른 방제지구 밑줄만 그어요. 그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밑줄만 그어요. 방제지구. 바로 밑에 줄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밑줄 긋습니다. 상습적으로 침수 네모였고요. 이것 잡아야 돼요. 상습적으로 뭐 해야 돼? 침수돼. 물에 잠기는 거요. 또는 침수가 우리들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지하층에 동그라미 쳐야지. 지하층에 동그라미 치고 자,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 밑줄, 거실 밑줄 거예요. 주거용이나 거실이다. 사람이 사는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지하층을. 이렇게 되면 거부될 수 있어요.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냐면 밑에 보니까 허가시 의제사항이란 표현 나오지? 밑줄 거는 의제사항이 네모였기만 해. 이건 제가 의제는 이순환 때 가서 할 거야. 그런데 이번에 하나만 체킹을 하자고. 바로 이순환 첫 교시에 내가 이걸 할 거니까. 자, 593쪽을 보면 제일 위에 보니까 3호에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라는 표현 나오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런 뜻이요. 개발행위 허가에 네모였고 별표 한번 딱 치고 네모있고 별표 쳤어요. 자, 잠깐만 그거 조금 설명하고 가게. 너무도 중요하니까 이거 하나 설명하고 가게. 잠깐 제 설명 좀 들어봐. 자, 우리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내가 건축법에서 이해하겠습니다 했거든. 그래서 해드리려고 하는 거야.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를 2번 받는 거야. 허가를 2번 받는데 이 허가 2번 받는 게 개발행위 허가야.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이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거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또 받는 거예요. 이렇게 허가를 2번 받는 거예요. 건축물 건축할 때는 허가 몇 번 받아? 2번 받아. 무슨 허가?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편에 가면 건물 토토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할 거라고. 거기에 첫 번째가 건축물의 건축이요. 이거 할 때 개발행위 허가 받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 자, 우리 건축물 건축할 때는 허가 몇 번 받자? 2번 받자. 무슨 허가? 개발행위 허가하고 옳지. 여기까지 가. 자, 그러면 잘 봐야 돼. 우리가 왜 2번 받도록 하냐면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야. 이것만 빼놓고 유락시설, 숙박시설, 상습침수지역, 지하층 이것만 빼놓고 무조건 기속행위라고. 기속행위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행정적인 지멋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준에 맞으면 반드시 기계적인 처분이 이루어져야 돼. 이걸 뭐라 그런다? 기속행위라고 한다. 자, 그러면 건축 허가만 있게 되어지면 건축물의 건축에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듣기만 하자고 좀. 건축 허가만 넣게 되면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전국토가 이건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전국토가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건축물을 짓다 보면 전국토가 천막 쳐진 것처럼 쫙 뚫어버린다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를 막는 게 이거라고.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는 기속행위가 아니고 재량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량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지멋대로 한다니까. 행정청이 지멋대로 해. 어이 못 내줘. 이런다고. 무슨 말이야. 이게 기준에 적합하면 내줘야지. 그런 건 이거라고. 어이 안 돼. 들을 수 있지만 안 돼 하는 게 이거야. 그러면 이거 한다면 내가 내주지 할 수 있는 게 이거라고. 이건 안 돼.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 그래 조건부 허가라는 건 여기만 나오는 내용이야. 여기 나왔다면 틀린다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허가청에 딱 가가지고 미루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담당자가 이거 우리 소관이 아닌데요. 그 녹지과에 물어보세요. 또는 저기 강릉 같은 경우는 속초 이런 데 있잖아. 동해안 거기는 관광과에 물어봐야 돼. 그게 뭔 말이야. 건축과에서 지가 허가를 내든지 말든지 해야지. 왜 이게 나무가로 이거 관광과가 왜 관광과야? 관광과 건축 허가 내는 거야? 녹지과가 건축 허가 내냐고. 왜 거기한테 물어보라고 하냐고. 이게 바로 개발행위 허가라고. 이게 거기에서 홀딩을 해버린다니까. 못 짓도록. 내용 이해 가요?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를 2번 받는 거예요. 근데 봐봐. 잠깐만 봐.
우리 진천 가는데 임야가 약 500평 정도가 있어. 임야가 있어가지고 갑이라는 자가 여기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전원주택 짓고 제가 살겠습니다. 단독주택을 짓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해. 허가관청에 가서. 그러면 행정공무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특명스럽게 여기 건축허가에 나와요 하고 갑이 건축허가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허가 쪽에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사장님 가깝으시네. 이게 임야가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요? 뭔 건축허가를 받아요? 대화를 안 해줘요. 자, 그러면 건축물 건축할 때 무슨 허가 받는다? 옳지. 이 말을 해줘야 돼. 갑이 가가지고 여기 전원주택 지으려고 하는데 개발행 허가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어느 지역인데요? 하고 자세하게 대화를 해줍니다. 친절하게. 내용 이해 가요? 결론 들어갑니다. 건축물 건축 허가 몇 번 받자? 2번 받자. 뭐부터 받고? 개발행 허가 받고 건축허가 받는다. 잠깐. 계속 의문점 생겨. 나 이거 다음에 또 와서 질문하면 나 들은 척도 안 해요. 나 자세히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니까. 자, 우리 천안에 있어서 천안에 무슨 동이에요 여기가? 쌍용동이야? 쌍용동에 단독주택을 하나 샀어. 단독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태양열 주택으로 멋지게 지으려고 그래. 이렇게 지으려면 이 갑이라는 자는 이 갑은 가가지고 허가관청에 가서 건축 허가 받는다 이 말을 갖다가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건축 허가 받는다 이 말을 합니다. 잘 봐. 왜 건축 허가를 받는다는 말을 하냐면 지금 건물 들어와 있는 땅이니까 건축 허가를 거부할 만한 이유가 있다 없다? 네, 그렇지. 그러니까 건축 허가 받는 거야.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래서 개발행 허가를 안 받은 게 아니고 개발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에 떨어지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 왜 건물이 있었는데 왜 거부해? 이런 데는 거부할 수 있잖아. 녹지가에서. 내용 이해 가요? 따라서 개발행 허가 받고 건축 허가 받고 이건 건축 허가 받으려면 개발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에 걸리는 거야. 내용 이해 가죠? 이렇게 걸리는 거야. 자, 그 내용이었어. 자, 그 다음에 지금 어디 가냐면 594쪽 594에 갑니다. 자, 594를 보면 거기 양가로 4번에 건축허가 취소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와요? 밑줄 그어놓습니다. 건축허가 취소에 밑줄 그어놓고 취소에 동그라미 한번 딱 쳐요. 취소에 동그라미 치고 그 별표 치자 그랬죠? 자, 우선 바로 갑니다. 허가권자는 네모였고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밑줄 별표 쳐야죠. 자, 이게 바로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죠? 자, 절대적 취소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딱 걸리는 거야.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 밑줄 그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네모였고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에 동그라미 쳐요. 잠깐만.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잠깐 여기 봐요. 자, 허가받고 나서 1년 내에 착공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라면 1년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여기까지 꼭 잡아야 돼. 자, 그런데 그 밑에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야 되겠죠. 별표 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밑줄 2줄 1년에 동그라미 쳐요. 자, 가로 열고 닫고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착공한다 하죠. 밑줄 그어놓습니다. 그런데 가로 열고 보세요. 가로 열고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 줄에 공장은 3년 나와요. 이게 재작년 시험 문제. 공장은 3년 동그라미 치고 종말하게 별표 칩니다. 공장은 몇 년 내에 착공해야 된다? 3년 내에 착공해야 된다. 자, 또 밑줄 그었습니다. 이게 출제가 안 됐어요. 다만 농지전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밑줄 그었습니다. 자, 밑줄 그었어요. 자, 잠깐 다시 갑니다. 다시 가요. 허가받고 나서 착공 몇 년? 옳지. 허가받고 나서 착공 몇 년? 옳지. 공장은 몇 년? 3년. 3년이다. 공장은 3년. 농지전 의제됐다 하면 몇 년? 2년.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여기 봐요. 놓쳐서는 안 돼요. 사전결정 받고 나서 허가는 몇 년? 2년. 허가 받고 나서 착공은 몇 년? 1년. 공장은 몇 년 내 착공? 3년 내 착공. 공장 중에서 농지전 의제됐다 하면 몇 년? 옳지. 2년입니다. 이어주셔야 돼요. 동글배기 2번 갑니다. 자, 위에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 불가능. 공사 완료 불가능에 밑줄 그었습니다. 자, 공사 완료 불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공사 완료 불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사 완료 불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돈 없어가지고? 잠깐 부도나고 파산됐을 때? 아니야. 건축허가라는 건 제가 삼수란에서 갈 거야. 이런 건축허가는 대인적 허가가 아니고 대물적 행정행위입니다. 대물적 허가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물적 허가는 일신전속적이 아니야. 그죠? 대인적 허가가 일신전속적이지. 따라서 이건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건물 짓다가 부도 나면 잠시 좀 있다가 제3자가 받아가지고 완공할 수 있어요. 내용 이해 가요? 건축허가는 양도가 가능하다, 않다? 하다 잡아야 돼.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라 그래. 이걸 삼순환에서 제가 완성을 합니다. 대인적 허가가 아니고 대물적 허가. 자,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거야. 행정계획의 변경이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때문에 그렇다고. 다시 말해서 건축허가 허가를 냈어. 내줬는데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일로 KTX가 뚫린다고. 지난번에 KTX를 이쪽으로 간다고 해놓고 왜 일로 뚫리냐 이거야. 이거 변경이 있으면 어떡하는 거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또는 용도지역이 달리 변경돼 버렸다네. 주거지역으로 이거 모텔 허가 냈는데 여기에 가운데 무슨 놈의 주거지역이 된다. 뭐 이렇게 되면 공사완료 불가능하다고. 보상 많이 해줘야 돼. 이런 때 말하는 거야. 즉 행정계획 변경, 정확하게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제한 들어갑니다. 건축허가 제한 나와요. 자, 이것도 먼저 제가 틀을 잡고. 자, 여기 봐요. 건축허가 제한이 나오는데 건축허가 제한은 잘 보세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해야 되니까 허가권자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군수구청장에 있어서 그 바로 직근 상급행정청인 시도지사급이 시도지사급이라든지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왜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라고 나오냐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 허가권자의 제한이 안 되잖아. 자기가 안 내줘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제주도하고. 자, 이따 체킹하게. 그 다음에 또 상급행정청이 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 이자가 제한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나 설명드려야지. 나 안 들으면 안 돼. 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때는 재량성이 있다고. 그러나 이게 제한할 때는 재량성이 없어. 시도지사급이 제한할 때는. 그 시도지사급이 제한할 때는 반드시 행정계획과 관련된 계획과. 계획이라는 말이 나올 때만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말. 필요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 땡에 걸리는 거야. 이게 바로 지역계획과 도시군계획이라는 표현이 나와. 이렇게. 도시군계획이란 이 행정계획상 제한할 수 있는 건 시도지사급이야. 그러나 이건 행정계획상 제한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재량적인 때니까 정부는. 자, 이게 바로 어느 때 그러냐? 국토관리상 필요 이렇게 나와. 이게 바로 재량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얘기거든. 필요. 자, 두 번째가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국토관리상 필요에 의해서 제한한 사례가 1991년도에 판매시설, 그 다음에 유락시설, 숙박시설, 이마트 이런 거 못 들어왔습니다. 왜? 일기 신도시가 막 붐을 타고 건설되던 때 건축 자재는 떨어지게 되어지지. 그럼 모래가 없으니까 어떤 모래 써야 돼? 강모래 써야 되는데 모래가 없으니까 바닷모래 썼지. 그래서 염분 함유 때문에 쩍쩍 갈라졌지. 기억나요? 젊은 척하네. 나도 젊어. 나도 몰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야. 이게 강동구, 이게 저기 강동구 암사동 쪽에 가면 선사문화 유적지가 있어. 선사 유적지가. 거기에서 막 집단으로 막 아파트가 들어온다, 무슨 건축 행위를 한다 하니까 그때 당시에 문화재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제안한 사례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도지사급이 제안하는데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은평구청장이 허가를 제안한 사례가 있지. 그게 뭐 때문에 그래? 뉴타운 사업 때문에. 허가 냈는데 이게 모텔 지으라고 허가 냈는데 보니까 공원용지네? 안 되지. 그래서 제안하겠다. 이런 취지야. 행정계획. 자, 잠깐만요. 이 부분이 문제인데 이 부분을 만들면서 굉장히 중시했던 파트야. 봐봐. 시도지사급에서는 즉시 보고하고 이게 국토교통부장 훑어보고 이 내용이 과하다면 해제를 명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시험 문제부터 보면 명한다 이 말을 갖다가 요청한다,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건 나오면 틀려. 이게 왜 틀리냐면 이건 법적 구성력이 없고 명한다는 말은 법적 구성력이 있는 거야. 구성력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명한다인데 자, 그러면 왜 이 제도를 두는 거냐 하는 거야. 이 제도를 두는 이유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게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못 가해요. 원래 사유재산에 대한 개인들에 있어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자는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정부에서 제약을 가합니다. 이렇게 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그런 힘이 없다고. 자, 그럼 잘 봐봐.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지사가 제안하면 바로 이게 보고가 이루어지고 이 내용을 훑어보고 가하다면 해제를 명한다. 이 내용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은 정부만 가지고 있다 하는 취지야. 단지 워낙 양이 많으니까 이 시도지사급에게 위임을 했을 뿐이지. 내용 이해 가요? 그런 취지야.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요. 자, 그 다음에 제한 절차를 보면 이게 새로 신설됐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시도지사 밑줄,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밑줄 그어요.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에 건축위 심의 거치자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는 게 예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제한기간 나오죠.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나 칩니다. 자,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 네모 딱 엮어요. 제한기간은 몇 년 이내다?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 한해서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2년 중요합니다. 제한기간 몇 년? 2년. 잠깐만. 이거 봐. 사전결정 받고 나서 허가는 몇 년? 2년. 이렇게 돼. 자, 오늘 이제 임시 사용 승인 이 기간이 2년이거든. 그 기간을 조금 볼 건데, 다 없다 그래? 자, 거기에 또 2년이 나와. 지금 어디를 딱 한번 보냐면 체킹만 한번 해고 여기만 중요한 거 없어. 간단하게 체킹하고 끝내겠습니다. 더 하자고도 않을 거야. 나도 하고 싶겠어. 이해를 해야지. 607쪽을 봐. 607쪽을 보면 607쪽을 보니까 607쪽 봤어요? 거기에 보면 사용승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양가로 5번. 이 말 나와? 동그라미 한번 딱 치고. 자, 여기서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이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체킹하고 끝내게. 이 사용승인은 누가 하는 거냐면 잘 봐봐. 건물이 다 지어졌잖아. 건물이 다 지어지면 준공되면 갑이라는 자가 건축주가 그래. 건축주가 봐봐. 동대문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면 동대문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장이 허가를 내주잖아.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허가를 하는 거라고. 사용승인을 하는 거라고. 따라서 사용승인권자는 누구냐 하면 이걸 그대로 옮겨놔야 되니까 건축 허가권자입니다 하면 정확한 표현이라고. 이걸 잘 봐야 돼. 다음 주에 가면, 내주에 가면, 주택법 가면 또 틀려져. 사업기획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가 틀려진다고. 자, 근데 여기에는 사용승인권자와 허가권자가 동일하게 나오는 거야. 앞에서 허가 내준 자가 사용승인을 해야지. 마무리까지 해줘야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 가요? 이건데, 잘 봐봐. 허가권자한테 이제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 이제 사용을 해놓은 거예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고 나서 하는 거야. 이게 사용승인서가 며칠 내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냐면 7일 이내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사용승인서가 교부되도록 되어 있다고. 자, 사용승인서가 7일 이내에 교부되는데 잠깐만 봐. 만약에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 교부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건데 그냥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걸. 그러면 잠깐만. 이 건축물은 원래 준공이 되잖아. 공사가 끝나면 원래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고 나서 이게 사용해야 돼. 그런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않아도 사용하는 사유가 두 가지가 나온다고. 예외로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 교부가 안 될 때 그래. 미교부가 될 때 그렇다고. 그 다음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가 있어. 임시 사용승인 기간은 2년이야. 여기까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체킹하고 끝낼 거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607쪽에 보면 사용승인 나오죠? 건축주가 네모 딱 엮고. 누가 사용승인 신청해야 돼? 건축주가 하는 거예요. 건축주가 두 번째 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 대가로 열고 대가로 닫고 세 번째 줄 끝에 한 해 걸려요. 잡았어요?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자, 밑줄 그어요.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밑줄 긋고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 밑줄. 이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체킹만 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줄에 공사 완료 도서 밑줄. 이걸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밑줄 두 줄 별표. 이 부분. 자, 잠깐 시험 문제가 최근에 재작 3년 전 시험 문제 이거 나왔지?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죠? 이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건축주 갑은 감리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OX. 이거라니까 허가권자라니까 왜 또 감리자야? 감리자가 이 감리 완료 도서란 말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현혹돼 버린 거야. 그게 시험 문제, 기출 문제, 틀린 문장 고르기 그 지문이었어. 자, 그 다음에 사용승인서 교부 네모였고 2번 허가권자는 밑줄 그어놓고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밑줄 두 번째 줄 맨 앞에 7일 이내 동그라미 쳐야지. 7일 이내 동그라미 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한다. 밑줄 긋고 자, 며칠 이내 옳지. 사용승인서 교부되지? 다만 동그라미 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밑줄 정하는 건축물 예술유관이다 뭐 이런 것 등은 검사 없이 바로 사용승인서 내줄 수 있다 해서 나오고 자, 넘어가 봐. 608쪽에 가면 건축물의 사용 이렇게 나와주죠? 건축물의 사용 밑줄 긋고 자, 건축주는 밑줄 그어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밑줄 이게 원칙이라고.
원칙 이렇게 써야지. 밑줄 그어놓고 원칙. 원칙은 뭐예요? 사용승인서 교부받고 해야 돼. 사용해야 돼. 근데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 나오지? 이게 이제 예의요. 다만의 예의에 이렇게 써야지. 원래 사용승인서 교부받고 사용해야 되는데 자 1, 2번 묶어놓고 1번. 자 밑줄 그어야 돼요. 1번에 허가권자가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 긋고 자 그냥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예? 자 동그라미 2번. 2번의 세 번째 줄 봐봐. 끝에 임시로 사용 승인을 한 경우 밑줄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 밑줄 그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가. 다른 거 안 읽어도 좋아. 디귿번에 임시 사용 승인 기간 나와. 네모 딱 엮고 임시 사용 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거기까지만 밑줄. 그거 별표. 다시 가. 2년짜리가 지금 크게 3번 나왔어. 2년짜리 3번. 2년 해서 이 3년을 반드시 잡아야 돼. 놓치면 안 돼. 중요한 년이야, 2년은. 놓치면 안 되는 년이야. 임시 사용 승인 기간 몇 년? 2년. 사전 결정 받고 허가까지는 몇 년? 2년. 옳지. 제한해서 제한 몇 년? 2년이야. 이 세 가지는 꼭 잡아야 돼. 2년에서 3년 나와? 그 3년이 다시 한번 우리 제한해서 2년 나왔어. 2년간 제한한다. 제한 기간. 자, 2년 이내에서. 그 다음에 사전 결정 받고 나서 허가 몇 년? 2년. 그 다음에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이 몇 년이야? 2년. 옳지. 2년 잡아야 돼. 곧 2년. 자, 그 다음에 이것 중에 허가 받고 나서 착공은 몇 년? 1년. 이것 가지고 시험 문제 낸다니까. 건축법 가장 중요한 파트야. 다른 데서 있는 게 별로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공장은 몇 년 내에 착공해야 되고? 3년. 옳지. 농지전용 의뢰됐다면 몇 년? 2년. 거기에서 2년이 또 한번 나오기는 하지? 야, 중요하다. 자, 늦은 시간까지 SSU 수업, 여기 수업 마무리 치겠습니다. 다음 주 주택법 완성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